안녕하세요. 세미나비즈 창간 7주년 기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2대 박태근 회장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인터뷰를 특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비즈 김선영 편집장입니다. 지난 7년간 제 기사를 읽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굉장히 무척 설레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스템 임플란트 최기옥 회장님 이하 대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해 7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박태근 협회장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저희 세미나비즈 창간 7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오스템 임플란트 대놀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회장님 답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평상시보다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분장사께서 네. 메이커를 너무 업시켜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훨씬 잘생겨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지난주에도 늦게까지 협회장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어제는 또 복지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도 스케줄이 많으시죠? 예, 협회는 뭐 늘 하루하루 새로운 이슈들이 떠오르는 상태라서 예,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회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과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입니다. 회장님 벌써 1주년이 지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또 소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온 1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원 일이 있었으면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제 개인적인 인생으로서는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한 1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값진 1년이었네요. 네네. 네. 회장님 작년 이맘때 당선되셨을 때 사실 민심의 승리이자 또 지방대 출신 1호 협회장님이 되셨는데요. 회장님 그때 당선되셨을 때 감회가 어떠셨나요? 저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감회조차 느끼지 못하고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네네. 네. 회장님이 변화를 추구하셨는데 변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자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 변화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 부분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취업은 한 30km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우리가 작년에 협회 역사상 초유의 그런 보궐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는 이상훈 협회장 당선된 선거, 그것도 보궐선거라는 거가 우리 협회 회원들의 민심이 협회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순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회무의 방향도 회무를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기된 그 횡령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가 회무에 대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죠. 회원들이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채널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단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위의 지인들 중에서 우리 회무를 맡고 있는 임원들도 계실 거고 또 소속된 구회나 지부를 통해서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또 협회장 휴대폰이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얼마든지
의문점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협회 정관에 대의원총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의원총회 장소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전혀 내부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달려가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연 그게 협회와 회원을 위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회무를 잘 모르는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다시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회장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뭐 관심일 수도 있는데 회장님 그러면 그 회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횡령이다라고 하면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게 지출된 건가요? 법률 의견서 비용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해서 자세하게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협회가 셧다운 상태에 돌입해 있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가 하루하루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원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시대의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잖아요. 그 대의원 총회가 개최돼야지 이제 집행 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회장님은 불가피하게 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이제 횡령 의혹에 휩싸인 건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32대 집행부는 기존의 임원과 새로운 임원이 공존하는 집행부가 됐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회장님이 임명한 임원은 몇 명이신가요, 혹시? 임시대의원 총회가 끝나고 그 임원 구성을 할 당시에 부회장 2명에 임원 7명을 임명해서 회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한 33명. 33명 중에 네네. 그럼 9명만 회장님이 9명이고 임명한. 저를 포함하면 10명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회장님이 임명하고 싶었던 같이 일하고 싶었던 그 참모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합류하지 못해서 사실 시너지가 못 난 부분도 좀 있겠네요. 예,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원 총회 결과를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제가 임명하지 않은 그 31대 임원들을 포용하면서 저의 이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가 오히려 더 큰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함께 회무를 했어야 되는 분들이 소외되고 제가 이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게 사실은 정관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표현 드려도 될까요? 정관의 규정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퇴하지 않는 임원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의원 총회에 임원 불신임안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2표 차로 부결되는 바람에 그 이제 31대 사퇴하지 않은 임원들을 이제 포용하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 거죠. 그 이번에 제주총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게 사실 이 정관 개정 부분이었었잖아요. 회장님이 사퇴를 하면 그 임원들은 자동으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된 부분은 사실 우리 회장님 이 집행부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안이죠. 그렇죠. 정관 개정안을 사실은 작년 그 12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정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지부장님들께서 그게 많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쟁점이 된 사안들만 골라서 정관 개정안을 올렸는데 회장 사퇴 시에 임원들도 동반 사퇴한다는 그 정관 개정안이 가장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86%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통과된 건데 사실 뭐 그동안은 그 정관 제17조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라는 그 해석 부분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7조의 그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네, 임원의 임기 3년을 한다를 네. 3년을 보장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권 교체기에 현 정부에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명확하게 임기가 보장이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와는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3년으로 하니 3년 보장으로 해석해서 사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퇴하신 분들 그 자리만 우리 회장님 임원으로 채워놓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랬다면 그때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들어왔다면 참 많은 시너지가 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취업에서도 손해를 본 거네요. 그렇죠? 회원분들에게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의 회무 성과를 보이는 거가 또 제가 돋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두 품고 가신다는 의미시죠? 기존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31대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회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은 또 협회와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서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한 서너 분 정도가 이렇게 좀 저와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회무 컨셉이 좀 다르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부 제 손으로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뭐 서너 명 정도가 좀 회무 컨셉이 다르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이 너무 긍정적이십니다. 사실 지난 1년은 회장님이 그 내세우신 공약을 실현하기에는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20일 만에 노조협약서 파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성과들은 아직 완성형은 아닌데 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노사협약서 파기는 제가 8월 11일 날 7월 19일에 당선돼서 8월 11일 날 파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는 임시대의원 총회와 또 31대 임원 간의 갈등이 너무나 첨예화된 그런 시점에 묻혀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회를 위해서 나름 그런 대승적 그런 결단을 내려준 직원들이 사실 대단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도 함께 묻힌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직원들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조명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실 처음에 공약 내세우셨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 노조 협약서 파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완성하신 것은 우리 회장님의 대단한 성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또 직원들도 그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직원들이 협회를 더 이상 이렇게 셧다운까지 가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화였잖아요,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신 걸로.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장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소임이라는 거가 회원들의 곳간을 채우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보험 확대 또 무취약 환자들에 있어서도 임플란트 적용이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항목으로 넣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의료 광고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춘숙 의원님께 발의를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법안과 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도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또 그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개운 환경 만들기 이런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회무의 방향은 우리 치과의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가서는 그 정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고 협회에도 이익이 되고 회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러한 회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9월 30일 우리 치과계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입니다. 이름이 치과인인데 치과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오픈 예정인데 이 치과인에 대해서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트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장님 지금 보니까 저희 질문 중에 그 아하 선생님께서 직원 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회장님. 저도 개원의로 30년 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스트레스가 100으로 가정을 하면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만큼 직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구인하는 과정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사회가 점점점 최저임금이 향상이 되고 또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치과 인력 시장은 제가 작년까지 진료를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훨씬 더 악화됐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점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단기적 처방, 중장기적인 이런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구인구직 사이트는 유명 업체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도 많이 요구되는 그런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과인은 근한 1년 정도 노력을 원래는 5월 달에 개원하는 걸로 목표했다가 점점 딜레이 돼서 이제 마지막 디데이를 9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치과인의 그 오픈이 우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를 통틀은 우리 치과계 전반적인 인력 시장의 선순환에 대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때까지 우리 회원들이 구인 광고를 내는 광고비에도 적지 않은 그런 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엇보다도 활성화되는 거가 대단히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활성화를 될 수 있는 키포인트는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지금도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네네. 질문인데 세라핀 선생님께서 취업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은 다른 치과계 구인구직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더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예, 일단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회비를 내는 회원들은 광고비를 무료로 운영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또 꼭 구인구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치과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야 될 이런 필수 교육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교육받는 프로그램도 넣고 또 다른 치과위생사회, 기공사, 치과계 전반적인 인력들이 다 이게 종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이트라서
꼭 구인구직에만 국한되는 사이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네, 아마 그렇게 그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회원의 90% 이상이 1인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장님도 1인 치과를 운영하셨는데 회장님의 시각과 우리 회원분들의 시각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 개원이로 30년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동네 치과 원장님들의 그런 애환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늘 울산에서 제가 김선생 기자님께도 그렇게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성공한 개원이로 제가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 저도 첫 개원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환자가 없을 때 그 처절함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회무를 하면서 개원 연차가 낮은 우리 후배들 또 앞으로 미래의 우리 치과계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회무를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소신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무의 포커스는 그 처음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들에 맞추신 예, 건가요? 당연히 우리 젊은 후배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치과계가 5년,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서 회무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장님 아까 성공하는 치과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공 개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그래도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성공개원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이 방송을 한 몇 시간을 찍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치과의사 윤리에도 치과의사는 끊임없이 학술 연마에 힘쓴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학문 연마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문 연마에 힘쓰는 이유가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는 환자 영역을 넓히는 거죠. 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좁으면 볼 수 있는 환자의 스펙트럼도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개원이의 어떤 또 하나의 그 방법은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는 내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리퍼를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 환자 때문에 안 봐야 될 환자를 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스펙트럼이 좁으면 병원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문 연마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는 많이 안다고 해서 치과의사는 진료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료 술식을 공부를 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의 핵심은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내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노하우라서 아마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고 참고하시고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진료의 단순화, 술식의 단순화, 체어 타임 줄이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보면 네네. 회장님 역시 세대가 지나도 그 방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진료하실 때 환자분들하고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장님은 회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싶으신지 이제 오늘 같은 자리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답변을 주세요. 박태근 회장님 반갑습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질문도 대답 부탁드립니다. LW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네, 저 LW 선생 회장님, 대구문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간판 신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취업에서 답이 온 공문을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요. 해결의 의지와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번이나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생방송 준비하는 일정을 비워놨는데 네,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복지부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저희들이 일단 대구광역시에서 온 공문을 토대로 복지부에 공문 발송을 했고요. 어제 공항정책과의 과장님과 그 사무관님을 면담해서 이 문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구강정책과 소속이 아니고 다른 소속이라서 한번 구강정책과에서 수소문해서 다시 한번 알려준다라고 했고 저희들은 지금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구강정책과의 과장님께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도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셨는데 이제 담당 그 국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현 정부가 규제 개혁 강화라는 거를 외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또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의지와 생각이 많으신데 어제 그래서 세종시 다녀오신 거네요. 이 문제 때문에. 네, 그 문제 또 있었고 다른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네. 회장님 그러면 1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자 회장이라는 직책, 리더라는 직책, 수많은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체의 수장, 뭐 복지부의 수장도 있을 수도 있고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협회장이긴 하지만 이게 리더의 자질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자격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협회에서 제가 협회장으로서 회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말하자면 우리 치과계 리더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 협회에는 여러 가지 직책들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 본인의 맡은 바 고유 권한이나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는 이런 회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님께서도 제가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들으셨겠지만은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네. 그게 우리 협회에 비교를 하면 협회장은 협회장다워야 되고 네. 지부장은 지부장다워야 되고 감사는 감사다워야 되는 거죠. 회원은 회원다워야 되는 거고. 이런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또 여쭈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그 교통 정리는 협회장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영역을 정해주는 벗어날 때마다 이건 아니야.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라고 하면은 감투를 쓰는 것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소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과 그 역할 부분 중에서 또 희생적인 부분도 많고 또 수장이나 회장님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부 임원도 마찬가지고 협회 임원도 그렇고 이 임원을 맡아서 회무를 한다는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예로운 이런 부분도 있지만 회무는 다 생업을 하고 있으면서 회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자기 희생을 담보로 회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께서 수고하시는 그런 임원들에 대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누구든지 그런 회무를 맡아서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나 또 회무의 그런 이게 그 밖에서 보는 거랑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봄으로 해서 회무에 대한, 협회에 대한 또 회원들, 후배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점점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회장님께서 이제 치과의 토양을 얘기하셨는데 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 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토양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예, 그 토양이라는 말을 잘못하면 또 대단히 많은 오해가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간 치과계의 변화가 늘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협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다가 결국 보궐선거라는 걸로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흘러가는 이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정지시켜서 선순환으로 돌리는 거가 제가 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회무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협회의 토양도 점점점 좋은 토양으로 건강한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거가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도 있었고 그 부분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또 우리 회장님 직선제 추진위원장까지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가 계속 잘 전달되기 바랍니다. 직선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선제 얘기를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직선제 추진위원장님으로서 또 그리고 지금 회장님까지 하고 계신데 직선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은 대단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협회가 그런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직선제 제가 이제 보궐선거해서 협회장 일을 하면서 많은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원인이 직선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선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대의원제로 하면은 대의원들이 다 그 협회장 후보들이 몇 면이 어떻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직선제는 협회장 후보들의 면면을 그 회원들이 잘 파악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못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직선제로 뽑는 거가 가장 그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대단히 민주주의를 선봉하는 사람으로서 직선제가 뿌리 내려서 직선제의 힘은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데서 그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가 직선제 협회장을 뽑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이 건강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바뀌고 우리 치과계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카고의 르네상스가 네네. 네. 회장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비급여 공개 부분인데 이제 회장님 공약 중에 비급여 공개 거부를 하겠다라는 공약의 첫 번째가 노조 협약습하기, 두 번째가 임원 탄핵, 세 번째가 비급여 공개 거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마다 제가 다 작년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아주 디테일하게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지금까지도 아주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아마 제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이걸로 굉장히 또 더 집요하게 물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급여 공개 부분은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공개 방식의 변경 문제라든지 헌법 소원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보고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당시에 그거를 공약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걸로 저를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그때 회원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이 현안에 대해서 협회가 갖고 있어야 될 카드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책, 중책, 하책, 거기에다가 비책까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 강경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하고 그러면은 채널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복지부와 만나는 거를 그런 시선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고, 헌법소원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 돈을 쓰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원들이 잘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급여 가격 공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가격 비교 사이트나 그 앱에서 이 가격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싼 수가의 치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생명보험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우려하는 게 그건데, 지금 이 질문에도 호랑이 여응 선생님이 최근 의료 플랫폼 난립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이게 그 세상이 늘 급변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플랫폼이라는 이런 우리 세대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런 게 이 상용화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의료 플랫폼뿐만 아니라 변호사회도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변호사회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 중에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하고 뭐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일이 뭐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셨죠. 그죠? 그러나 벌써 전문가 폭행 사건에 대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또 플랫폼에 대한 이 대책을, 이 플랫폼에 대한 이 권한을 전문가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같이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딱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기적 처방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로드맵을 짜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급여 대책위 신인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헌 아직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판결 이후에 행정심판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판결이 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판결 나기 전에는 거부를 해도 사실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저희들 기본 입장이 네. 우리 신인철 부회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하는 비급여 가격 공개는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렇게 방침을 그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거부 입장이시네요. 네. 그러면 채팅창 질문 하나 정도 받아도 될까요? 네. 회장님이 시대는 빠르게 변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신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에 인공지능 로봇 시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조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했나요? 그 우리 질문자께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면담하러 갔었는데 그 국회의원분께서
AI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치과의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이죠 하면서 치과의사들을 좀 부럽다는 그런 시선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 가면은 뭐 그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죠? 받았지만은 그래도 한동안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그 영역을 AI가 넘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늘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뭐 파노라마를 판독할 수 있는 이런 뭐 앱이 네, 나오기도 앱도 한다고 나오죠. 하는 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주시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미나비즈가 창간 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언론인들이 꼭 집행부를 또 협회장을 이렇게 좋게만 쓰는 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은 늘 비판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죠. 비판적인 그렇죠. 시각에서 글을 쓰는 거가 회무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세상의 어두운 부분, 약자,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정론직필하는 그런 언론의 모습이야말로 네. 우리 당장에 힘들지만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세미나비즈를 비롯한 우리 치과계 많은 언론사들이 늘 협회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주시고, 또 어둡고 잘 이게 포커스, 이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는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치과계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늘 치과계를 이끌어 나가는 삼두마차가 네. 언론과 사무국과 우리 치과계 리더라는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작년에 일어났던 치과계 초유의 이런 보궐선거라는 사태도 저는 이게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3분의 1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그런 경영에서 많이 힘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돈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저는 언론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치과계를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미나비즈 7주년인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저희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방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기사 써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 어떠셨어요? 협회장이 되고 나서 회원들과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주일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치과계 기자분들이 대단히 힘들어하셨죠. 네. 매일 기자회견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마다 하다가 2주마다 하다가 이제 한 달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의 꼬투리로 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좀 신중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아마 제가 쓴 단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봐주시는 그런 해안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초심을 다잡아서 회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협회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놀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김선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자로서 창간 7주년을 맞이해서 더 열심히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대놀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